시작하겠습니다. 2절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10페이지고요. 다 교재 좀 펴주세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더 빨리 넘어간다는 느낌 좀 받을 거예요. 뒷부분은 한 문제 정도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충분히 혼자 봐도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지금도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사실. 용어도 그렇고 대부분 어렵지 않아요. 소비대차 개념.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것을 약정. 그 다음에 상대방은 이제 이전 받았죠. 그러면 상대방은 동종, 동질, 동량의 물건을 가지고 반환해 줘야 되는 걸 약정해야 돼요. 그래서 대차형 계약이라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사용대차하고 이제 사용대차와 이제 임대차의 구별을 보면 사용대차는 이제 어떤 금전적인 그게 없죠. 그래서 소비대차에서의 차주는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사용대차나 임대차에서는 차주는 목적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고 목적물의 소유권은 대주가 소유합니다. 그래서 소비대차는 내가 쓰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상대방이 동종, 동질, 동량의 물건을 반환해 줘야 돼요. 예, 그게 소비대차입니다. 소비대차는 우리가 돈 빌리는 것도 소비대차 계약이라 하죠. 예, 그럼 돈을 빌면 똑같은 걸 가지고 똑같이 갚아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표적인 게 돈 빌리는 거죠, 소비대차. 이제 법적 성질. 현행 민법상에서 보시면 소비대차의 계약은 낙성 분료식 계약이고요. 분료식 계약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 끝에 보면 소비대차 계약은 이자가 따르는 경우 쌍무 유상 계약이 되고 이자가 없는 경우는 무이자, 소비대차는 편무 무상 계약이 됩니다. 그렇게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자, 이제 우측의 2에 계약의 성립은 소비대차는 당사자의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동종, 동질, 동량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합니다. 이게 소비대차예요. 그래서 소비대차의 목적물의 대체성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가지고 그 성질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거래처에서 판단한다. 그래서 국채증서와 증서 등 유가증권도 목적물이 될 수 있다. 자, 차주는 명시적 동의가 있어서 대주가 금전 대신에 약소금 그리고 국채 또는 예금통장 그리고 인장 등 유가증권 기타 물건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다른 걸로 지금 대체한 거죠. 지금. 그래서 대물대차 또는 유가증권 기타 물건을 인도할 당시에 가액을 가지고 차용행위로 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606조에서 경제적 약자인 차주를 위해서 가행 규정이며 그리고 위반한 당사자의 특약으로 차주에게 불리한 것은 환매 또는 환매 기타 어떠한 명분이라도 그 효력은 없게 된다. 자, 이제 그리고 금전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금전 소비 대차에만 적용될 수 있고 금전으로는 물건으로 반환하는 물건 대차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지금 앞에 있는 규정 효력이 없다는 이 규정이에요. 그래서 그 대주가 약정된 현금액을 받기 위해 유가증권 기타 물건을 인도하는 경우여야 된다는 겁니다. 자, 법률의 효과. 법률 효과는 대주에 대한 의무예요. 소비 대주의 의무. 목적물 소유권 이전해줘야 되죠. 그리고 계속 대차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대차 의무를 가지고 있고. 왜냐면 여기서 왜 대차 의무를 갖게 되냐면 이거 보세요. 대주는 차주가 목적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목적물의 소유권을 차주에게 이전 또는 목적물의 일정 기간 대여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럼 이제 대여하게 되면 이제 계속 대차 의무를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담보 책임. 이자부에 대한 소비대차에 있어서는 소비대차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고 차주가 선임 또는 무과실인 경우에 차주는 대주에 대해서 계약의 해제, 또 직하세요. 계약의 해제, 손해배상 청구, 급부 청구, 네, 요걸 할 수 있어요. 소비대차에서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그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한 거니까 읽어봐 주시고, 소비차주입니다. 소비대주가 소비차주. 소비차주는 목적물 그대로 반환할 의무가 있죠. 동종, 동질, 동량으로. 네, 그렇게 됩니다. 그 반환 시기를 약정하는 경우에, 네, 그거는 이제 약정에 따르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우측에 반환 시기가 약정되지 않는 경우. 자, 차주는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지만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반환을 최고합니다.
대주가 먼저 상당 기간 지나면 이제 채굴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일반적인 금전 채무에 이행기가 약정되어 있지 않을 때는, 이번에 이제 금전 채무죠. 이럴 때는 채권자가 언제든지 이행 청구를 하게 되고 이행 지체를 다툴 수 있지만, 소비 대차에서는 반환 채무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 예외. 지금 동종 동량의 차용물을 반환할 수 없으면 불능시 차용물의 시가로, 그때 그 시가로 상환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반환하지 못했대. 여기 이제 이거는 뭐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해도 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우선 목적물이 특수한 통화이거나 다른 나라의 통화인데 그 통화가 반환기에 강제 통용력이 잃어버릴 때도 있죠. 그럴 때는 다른 통화로 반환해야 됩니다. 이거 법조문 604조 단서, 그 다음에 376조, 377조 2항, 이렇게 지금 있습니다. 차주가 금전에 가름해서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인도를 받은 대물차주인 경우에, 그럴 때는 금전에 가름해서 물건을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금전을 반환하게 된다. 금전으로 반환하는 거예요. 자, 반환한 금전액은 인도받은 물건의 인도시, 측가세 인도시의 가액. 그게 반환하는 금전의 액입니다. 금전의 액. 자, 여기에서 밑에 당사자의 특약이 차주에게 불리할 때는 무효입니다. 그건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차주가 하자에 있는 물건을 받았을 때, 그때는 하자에 있는 물건의 가액을 반환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무이자 소비대차인 경우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이자부 소비대차와 똑같이 해석을 한다는 거고, 당사자가 대물 반환에 예약을 한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물에 가름해서 반환 재산에 대해서 예약 당시의 그 가액, 그리고 차용 및 여기 붙는 이자, 이걸 합쳐서 넘기면 안 되고요. 자, 넘겨서 이제 방가로이 이자 지급 의무. 약정이자하고 이제 법정이자가 있죠. 거기 이제 셋째 줄 들어가면 법정이율 연 6푼 체크해 주시고요. 상법. 바로 이제 민법 있죠. 연 5푼 법정이율. 근데 이제 이거는 아무것도 약정이 안 돼 있을 때 그러는 거예요. 약정이 우선이에요. 약정이 돼 있는 게 우선이고요. 약정이 안 됐을 때는 이제 민법에서 얘기하는 이제 법정이율은 이제 연 5푼. 그 다음에 상법에서 얘기하는 건 법정이율은 연 6푼. 요것도 좀 가끔 물어봐요. 가끔.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마지막에 보면 20% 나오죠.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소송을 들어가서 거기 보면 한편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보면은 근전 소비 대차로 인해서 손해배상액에 대한 산정 기준이 되는 법정 이율이 금전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그리고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체크하세요.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연 20% 법정 이율. 세죠. 10년 지나면은 5년인가 10년 지나면 100%가 될 수도 있죠. 200%네요. 10년 지나면 200%네요. 자, 이자의 계산 시기는 거기서 보시면 이제 차주가 목적물을 인도받을 때부터 체크하세요. 차주가 목적물을 인도받을 때부터. 그리고 이제 예외적으로 차주가 자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수령을 지체할 때는 대주는 이행을 제공할 때부터. 담보 제공 의무는 원본과 이자의 반환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주는 차주에게 인적 물적 담보 제공할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보 설정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담보 제공 약정은 소비대차에서 부종하게 된다. 따라간다는 거죠. 자, 소비대차에 대한 해제에 관한 특약입니다. 무이자 소비대차의 당사자는 체크해주세요. 무이자 소비대차 당사자는 목적물의 인도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목적물의 인도 전 체크하고 해제 가능. 자, 이게 무이자 소비대차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줄에 보면 해주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손해가 생길 때는 이때는 배상도 해야 됩니다. 소비대차에 대한 실효. 대주가 목적물을 차주에게 인도하기 전에 당사자 일방이 파산 선고가 있어요. 파산 선고를 받게 되면 소비대차는 그 효력을 잃어버립니다. 파산 선고를 받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차주가 재산 상태에 대해서 아주 악화가 되게 되면
대주의 반환 청구권에 실현될 가망이 없게 될 때 이때 청약과 승낙의 철회권이나 이행 거절권 인정됩니다. 준소비대차. 자, 준소비대차란 당사자 쌍방이 소비대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전 이외입니다. 이외에 기타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이 경우에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경우에 이걸 약정을 할 때 그때는 준소비대차라고 부르는 거예요. 금전 이해했는데 이게 내용을 보니까 소비대차하고 똑같아요. 하지만 그게 금전이 아닌 경우에요. 여기서 이제 중고자동차가 나오네요. 중고자동차 매매. 자, 경계계약하고 이제 비교해 보자는 거죠. 예. 그럼 이제 한번 읽어봅시다. 경계 내용을 알면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넘겨주신 양가로 이 준소비대체에 대한 성립은 금전 기타 대체물의 급부를 목적으로 유효한 기초 채무가 존재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초 채무의 당사자가 그 채무의 목적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합의 체크해 주시고 그 후에 유효한 그 기초 채무 존재, 유효한 기초 채무가 존재. 자, 그래서 이제 보면 기초 채무가 무효이거나 취소가 되면 준소비대차는 성립할 이유가 없죠. 이게 요건이 성립이 안 됐죠. 법률 효과. 소비대차에 따르는 법률 효과가 이제 발생한다는 거고, 준소비대차도. 순소비대차에서 합의된 반환 시기까지 대주는 차주가 목적물의 소비, 이용하게 할 의무가 부담하게 되고, 차주는 반환 시기에 목적물을 반환해야 됩니다. 자, 이래서 이자에 대한 약정이 있으면 차주는 이를 지급해야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그 가등기담보라는 법률에서 적용된다는 거고. 그 연대 채무자 가운데 1인이 약정하는 준소비대차는 다른 연대 채무자에 대한 기초 채무를 면제시키지 않으며 소멸시효에 대한 완성 여부는 준소비대차에 대한 신채무를 기초로 판단한다. 예, 요것도 좀 이건 뭐 특별한 부분 그냥 넘어갈게요. 자, 사용대차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체크하세요.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기 위해서 목적물을 인도하는 것을 약정. 자, 상대방은 이를 사용 수익한 후에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합니다. 이게 사용대차예요. 자, 그래서 법적 성질을 보면은 낙성 분료식 계약이고요. 분료식 계약입니다. 자, 이제 우측에 사용대차에 대한 성립은 사용대차에 대한 목적물이 물건에 제한이 없으며 그 일부에 대해서도 사용대차가 성립할 수 있고요. 타인의 물건 또는 차주 자신의 소유에 대해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용대차는 무상계약이죠. 무상으로 가는 거니까. 그리고 무이자 소비대차와 마찬가지로 계약의 구속력이 약정하기 때문에 사용대주는 목적물을 인도하기 전까지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해지할 당사자가 해지로 인한 상대방의 손해가 끼치면 배상해줘야 돼. 손해배상 해야 됩니다. 법률효과. 사용대주의 의무를 보면 목적물의 인도, 사용, 수익에 허락을 해줘야 되겠죠. 해줘야 될 의무가 있죠. 그래서 물건을 인도한다든가 아니면 여기서 보는 것처럼 사용 수익을 방해하지 않는 소극적 의무를 부담한다. 사용 수익하게끔 해줘야 된다는 거죠. 방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담보 책임. 사용대차는 무상계약이고 증여의 담보 책임의 규정을 준용하게 되고 증여의 담보 책임을 준용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상을 주는 것 때문에 그래요. 자, 대주가 차용물 하자나 흠을 알고 있으면서 차주에게 고지하지 않을 경우에 이때는 대주도 무상으로 주는데도 불구하고 하자 담보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앞에 내용 한번 얘기했어요. 그냥 무상으로 준 데서 책임이 없는 게 아니라 이 하자가 있으면 그 하자는 반드시 이걸 대주가 차주한테 고지 꼭 해줘야 돼요. 자, 다만 부담보 사용대차인 경우 체크하세요. 부담보 사용대차인 경우 그 부담보의 한도에서 사용대주는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 책임을 부담합니다. 누가 요번에요? 사용대주가 매도인과 동일한. 이거는 지금 부담보 사용대차인 경우 그래요. 사용차주에 대한 권리 의무, 요번엔 어떤 권리가 있고 어떤 의무가 있는지, 목적물에 대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그 권리가 있게 되고, 넘겨보시면 이제 그걸 차용물을 보관할 의무가 있죠. 잘 보관해줘야 되겠죠. 돌려주기 전까지. 그래서 방가르이 차주는 선량한 관리자 주의에서 그래서 잘 보관하다가 돌려줘야 됩니다. 훼손하게 되면 이제 두 번째로 보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차주가 사용하다 보면 필요비하고 유익비가 생길 수 있죠. 그러면 그건 필요비, 유익비하고 같은 걸로 이제 준용해서 처리가 됩니다.
자, 이제 방가로 3 보면 3에 차용물 그 반환 의무. 이제 나중에 이제 기간이 다 지나면 종료되면은 그대로 이제 반환해 줘야 되죠. 그리고 이제 원상대로 회복시켜 반환해야 하므로 차용물에 부속시킨 물건을 철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원상회복이 원칙입니다. 자, 그러나 차용물이 자연히 증대한 경우에 그때는 현상대로 반환하면 됩니다. 이거는 뭐 대주한테도 손해볼 게 없어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사용대차에 대한 종료는 어떨 때 종료하냐 이거죠.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종료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사용대차의 해지에도 종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해지 보면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사용차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왜냐면은 무상으로 지금 계약이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차주가 나 더 이상 이제 사용 안 할게 하면 그게 해지가 되는 거예요. 특별하지 않습니다. 돌려주면 되는 겁니다. 사용대주는 차주의 계약에서 약정한 사용 수익 그 범위를 벗어나거나 대주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사용 수익하게 되는 경우 그때도 계약의 해지가 될 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임대인 할 때 임차인의 그런 모습하고 비슷하죠. 지금요. 그걸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마지막 줄에 보면 그리고 차주가 사망하거나 또는 파산 선고를 받게 되면은 그때는 계약이 해지가 됩니다. 그 빌린 사람이 파산하는데 뭐 계속 사용하게 되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까 해지가 될 수 있겠죠. 자, 임대차는 임대차 계약에 임대차는 그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 사용 수익하는 건 맞아요. 근데 이때는 대가로서 체크하세요. 대가로서 아까는 이제 대가가 없었죠. 그 사용대차. 근데 임대차는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하는 것을 약정합니다. 자, 임대차에 대해서 낙성 계약이고요. 원칙적으로 상대방 합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주택이 임대차에서 불리한 것을 계약으로 할 수 없어요.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법률의 규정에 의한 성립이에요. 이거는 농지 이용 증진 사업, 이게 농지법에서 나오는 얘기죠. 지금 이럴 때는 경작에 대한 얘기예요. 경작에 대해서는 이제 법률 규정을 해요. 임대 함부로 해줄 수 없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규정하는 겁니다. 마지막 줄 보세요. 유휴 농지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과 대리 경작인 사이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임대차 관계가 성립한다. 이건 민법에서 벗어난 내용이라 여기까지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임대차에 대한 존속. 자, 존속 기간이 약정된 경우 최전 기간 제한 원칙 있죠. 최전 기간 제한 원칙. 자, 세 번째 줄 즉 임대차 존속 기간은 원칙적으로 20년을 넘지 못합니다. 20년 넘지 못한다 체크. 당사자의 약정 기간이 20년이 넘는 경우에는 20년으로 단축됩니다. 예, 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최단 기간 보장. 최단 기간은 우리 민법에서 임대차에 대한 최단 기간에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든가 농지법에서는 특별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민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규정하는 건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든가 농지법에 규정하고 있다. 자, 양가로 이 존속기간이 약정되어 있지 않아요. 이번에는요. 당사자의 해지 통고를 해서 해지 통고는 이제 넷째 줄 오면 6월이라고 되어 있죠. 6월에다 체크하시고요. 그 후에 1월이라고 체크했어요. 자, 그것만 보겠습니다. 예컨대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임대차가 있어서 임대인이 해지 통지를 한 경우에는 6월 전에 해지 통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임차인이 해지 통고를 할 경우에는 1월이 경과될 때 임대차 관계가 종료가 된다. 그래야지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 규정은 가행규정 체크해 주시고요. 이게 위반되면은 약정으로서의 임대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자, 넘기시고 양가 2. 임대차에 대한 해지 통지와 전차인에 대한 보호. 이게 앞에 잠깐 나왔잖아요. 이거 전차에 대해서 임대인한테 통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임대차 계약이 당사자의 해지 통고에서 종료했더라도 그 목적물이 적합하게 임대인의 동의를 얻었고 전대되었을 때는 임대인은 전차인에게도 통지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이거는 뭐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임대인한테 동의를 얻었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지를 가지고 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이거는 임대인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전차인이 그 통지를 받을 때에는 635조 2항 기간이 경과한 후에 그 전대차 계약이 종료됩니다. 그럼 같은 게 적용되는 거예요. 양가로 3. 임대차 존속기간에 대한 갱신. 자, 갱신은 보통 임대차는 그 존속기간이 20년을 제한되어 있고 당사자의 합의로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약정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체크해서 10년이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약정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그러면 최고 30년이죠.
특정한 경우에 간접적으로 그 기간의 갱신이 강제하는 경우가 있다. 자, 이제 쭉 읽어봐 주시고, 방가로이 법률 규정에 의한 갱신입니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후에 임차인이 임차물에 대한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 임대인은 상당 기간을 정해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에서 다시 임대차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면 그 임차한 걸로 본다 이런 얘기예요. 다만 그 존속 기간은 기간에 약정이 없는 것으로 된다. 예. 그 전에 만약에 약정돼 있다가도 이런 경우가 되버리면 약정이 없는 걸로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는. 예,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읽어보시고 이제 우측에 방거로사 단기 임대차에 대한 존속기간입니다. 물건의 지배권을 처분할 능력 또는 권한이 없는 자가 체결한 단기 임대차는 다음과 같은 존속기간을 넘지 못한다. 그래서 관리할 능력이나 권한이 있어도 처분할 권한이나 능력이 없는 자일 때 이게 예를 들어서 부재자 재산관리인, 권한을 정하지 않는 대리인, 후견인, 상속재산 관리인 여기에 다 해당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보면 이제 이런 경우는 10년 넘지 못한다. 두 번째 경우 5년 넘지 못한다. 세 번째 같은 경우는 3년 넘지 못한다. 네 번째는 동산 임차할 때는 6년 넘지 못한다. 요거는 그냥 한번 봐주세요. 방가로이 단기 임대차에 대한 갱신과 제한, 단기 임대차에 대한 기간을 당사자 사이의 계약으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간 만료 전 토지에 대해서는 1년 이내, 건물 같은 경우는 3개월 이내, 동산의 경우는 1개월 이내에 갱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는 갱신 후에 619조 법정기간을 넘지 못한다. 앞에 그 법정기간 20년이 있었죠. 예, 그건 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임차료. 차임은 금전 기타 물건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액수에 대해서는 민법 제한이 없어 자유롭게 정해지면 돼요.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서 일정한 제한을 가할 필요는 있어요. 그리고 농지 임차료에 대한 상한을 제한하고 있는 것도 농지법이 있고, 그리고 차임의 지급 시기도 당사자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특약이 없으면 633조 이거 정하게 돼 있고요. 자, 임대차에 대한 법적 효력. 임대차에 대한 관계는 임대 목적물 사용 수익이죠. 이게 법적 효력이죠.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될 의무를 부담하는 채무자는 임대인이 되고 채권자는 임차인이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물론 임차인도 차임이라고 하는 반대적인 어떤 지급할 의무가 또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걸 부담하게 되죠. 그래서 따라서 민법은 임대인의 의무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왜? 임대인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임차인이 약자이기 때문에 임차인의 임차권에 관한 보호가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들어보신지 모르겠는데 임차권 등기라는 게 또 있어요. 임차권 등기. 예. 그런 것들은 다 그 임차인을 위한 그런 권리입니다. 보호할 권리예요. 자, 양가로 1. 임대인에 대한 의무. 임대인은 여기 이제 제목 보다시피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해줘야 되겠죠. 그죠? 사용수익하게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비용 상환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비하고 이제 유익비가 나옵니다. 이건 개념만 있으면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니까 쭉 읽어보세요. 그래서 필요비, 유익비는 여러분들 개념 있으면 그냥 쭉 아무거나 그냥 다 적용돼요. 똑같이. 예. 자, 이제 그거 다 보세요. 유치권에 대한 성립 또는 비용 상환 청구에 대한 행사 기간입니다. 임차인은 비용 상환 청구에 대해서 유치권을 가질 수 있어요. 치과에서 이게 유치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비용 상환 청구권에 대해서. 자, 그러나 그 임대차 관계에서 그 기간이 만료 또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해지일 때 그 종료해서 점유할 권한이 상실한 것을 알면서 임차인의 비용을 지출할 때는 유치권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예. 원칙 성립되고 예외가 있어요. 그 유익비의 상환에 대해서는 법원이 기간을 유예한 경우에 유치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유익비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먼저 반환해야 되고요. 먼저 반환해주고 키 돌려주고 그 다음에 권한 행사해야 돼요. 키 돌려줘야 돼요. 키 돌려주지 않고 권한 행사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키 돌려주고 그 다음에 권한 행사하면 됩니다. 그거를 요건으로 해가지고 소송을 걸란 얘기예요. 그래서 6개월 기간에 대해서 통설은 제척기간으로 봅니다. 그래서 요게 이 권리는 6개월 내에 행사하면 됩니다. 6개월 내에 행사하면 되는데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내가 임차 종료가 됐어요. 임대인이 돈 안 줘. 그러면 6개월 이내에 이렇게 진행하라는 얘기예요. 키 돌려주고 소송을 해가지고 임차권 등기를 하면 돼요. 그래서 임차인의 비용상환 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는 거기에 따릅니다. 그래서 약정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포기할 수도 있죠. 예, 그건 서로가 약정하면 되니까.
방가로 3. 임대인이 담보 책임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차 권한 또는 임대물에 대한 적절한 사용 수익할 상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담보 책임은 꼭 져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대차하고 전세하는 거하고 임대하고는 달라요. 자, 229페이지. 임차인에 대해, 이번에 이제 임차인의 의무예요. 임차인의 의무는 차임 지급의 의무가 있죠. 돈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임차인은 임차물의 사용 수익에 대한 대가, 그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임은 반드시 금전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물건을 지급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차임의 액수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고요. 그리고 차임 지급 시기는 그 후금을 원칙으로 합니다. 후. 사용하고 난 다음에 주는 게 원칙이고요. 수확기에 있을 때는 임대차에 있어서 그 수확한 후에 지체 없이 지급한다. 이거는 뭐냐면 농지법에서 이게 나오는 건데, 우리가 농사라는 거는 매달마다 주는 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밀렸다가 나중에 수확하고 난 다음에 그걸 일시에 그냥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거 좀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거는 뭐 서로 유대를 발휘하는 거죠. 차임 지급에 대한 연체 또는 임대인에 대한 해지. 거기서 첫 번째 줄 차임 연체액이 2기 체크해서 2기. 차임 연체액이 2기에 달할 때 이때는 계약의 해지 사유가 돼요. 자, 이 규정은 강행 규정이죠. 그래서 이걸 위반하는 약정에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예요. 예, 이거는. 자,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한 소유, 식목, 그다음 체험, 목축을 목적으로 할 때, 이럴 때도 2기입니다. 2기. 다 2기. 자, 저당권에 대한 임기, 예, 그건 읽어봐 주십시오. 예. 자, 넘기셔서 230페이지 차임 채권을 위한 법정 담보, 예. 차임 채권을 위한 법정 담보 물권, 토지 임대인의 법정 질권. 토지 임대인이 임차에 관한 채권에 의해서 그 임대 토지에 대한 부속 또는 그 사용에 편익에 공용하는 임차인, 그 임차인의 소유한 동산, 그 토지의 과실을 압류할 때는 질권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 예, 그리고 이제 법정 저당권, 최종 2년 읽어봐 주시고, 건물 임대인에 대한 법정 질권,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한 임대인이 임대차에 관한 채권에 의해서 그 건물 기타 공작물에 의해서 부속하는 임차인의 소유에 동산을 압류하면 질권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 자, 이건 읽어봐 주실 수 있고, 차임에 대한 증감. 그 차임의 증감은 여기 이제 마지막에 보면 본조는 강행 규정이고, 이걸 위반하면은 임차인에게 불리하면 무효예요. 이 차임의 증감. 임대인이 마음 놓고 막 금액을 올려서는 안 돼요. 그거는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되면 그 계약은 무효입니다. 무효. 저기 바로 위에 감액 청구권인데 그건 체크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위에 본주의 강행 규정 바로 위에 감액 청구권은 체크해 주시고, 형성권. 그래서 또 체크하세요. 임대인의 승낙을 요하지 않는다. 자, 사정 변경에 의한 차임 증감 청구예요. 임대물에 관한 공과 부담에 대한 증감 기타 경제사정 변동으로 해서 약정된 차임이 상당하지 않을 때는 서로 이제 증감할 수도 있죠. 차임에 대해 증감 청구할 수 있다. 예. 그리고 임차인에게 불리함이 무효예요. 자, 두 번째, 임차물 보관 의무하고 통지 의무. 임차인은 임대차 관계에서 종료할 때까지 임차물에 대해서 임대인을 반환할 때까지는 선량한 관리자 의무가 있어요. 주의 의무. 그거 져야 되고요. 임차물의 수리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을 때는 임차인은 지체 없이 이를 임대인에게 통지해 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다만 임대인이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럼 통지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임차인의 그의 기책 사유를 통지를 게을리할 경우에는 임대인은 그 통지 혜택으로 인해서 증가되는 손해 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임차인에게. 웬만하면 통지하면 돼요. 이게 뭐 망가졌다, 잘못됐다, 무슨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통지해 주면 됩니다. 임차인으로서. 자, 방가로 3. 임차물에 대한 수선에 대해서 임차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에 대해서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네, 이 보존에 대한 건 거절하지 못하고, 임차물 반환 의무를 보면 임대차에 대해 종료할 때까지 나중에 이제 반환하게 되면 이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환할 때는 또 내려 원상으로 회복해서 반환해야 된다.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라요. 근데 약정이 없으면은 원상회복을 반환하면 됩니다. 자, 233페이지.
임차권에 대한 양도, 그 다음에 전대, 주택 및 상가 임대차. 자, 임차권에 대한 양도. 이 임차권은 이제 하나의 권리이기 때문에 이건 양도가 가능해요. 법적 성질에 있어서. 그래서 보시면 임차권의 양도는 일종의 지명채권인 임차권 그 자체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중물권 계약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처분의 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주물권은 물권으로 봅니다. 이거를. 그래서 등기도 가능합니다. 성질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통솔이에요. 예. 그래서 임차물 전대입니다. 임차물을 전대. 또 다른 사람한테 또 임차하는 거죠. 이게 전대예요. 전대차는 전대인과 전차인 사이의 낙성 분류식. 그러니까 이 전대인이 임차인이에요. 임차인. 예, 그 전차인. 요번에는 이제 본인이 전대인이 되는 거예요. 임대인이. 예, 임차인이 전대인이 되는 거고, 그 임차인의 또 그 차임하는 사람, 거기 이제 새들어 또 들어온 사람들은 이제 전차인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사이들은 그 사이와 관계에 있지. 그래서 낙성 분류식 계약이고요. 임대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여기 칠까지 임대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유효하게 성립한다. 이건 전세 월세 이런 얘기가 아니니까 특히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 관계와 전대인과 전차인 사이의 전대차 관계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점에서는 임차권에 대한 양도와 서로 구별이 된다고 봐 있어요. 자, 무단 양도하고 전대 금지. 자, 임차권에 대한 양도 또는 임대물에 대한 전대를 원칙으로 금지하고 있고, 자, 체크하세요. 원칙적으로 금지.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예외로 허락 인정. 자, 그러면 이제 위에서 얘기하는 임대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유효하게 성립한다는 거는 그거는 그 전대인하고 전차인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거는 이제 전대인과 전차인 관계는 유효하다고 보는데 요 밑에는 좀 더 넓게 보죠. 이때는 이제 임대인하고의 관계예요. 임대인하고 할 때는 원칙은 금지입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동의가 있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인정이 돼요. 그래서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임차권을 양도하다든가 아니면 그 목적을 전대한다든가 임차물을 전대한다든가 이럴 때는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건 강행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임차권에 대한 무단 양도와 이제 무단 전대 이거 다 양도 무단 전대 이거 읽어봐 주십시오. 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 나온 것 같아요. 저희 234페이지 중간에 임대인과 양수인 사이의 관계입니다. 양수인 사이에 양수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임차권의 취득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 체크해주세요. 양수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임차권의 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자, 따라서 양수인이 목적물을 점유 사용하는 것은 불법 점유가 되고 임대인은 이에 대해서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어요. 지금 이게 갑자기 양수인이 나오니까 좀 낯설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양수인은 양도 양수 얘기하는 거지. 양도 양수. 그리고 임대인에서 나왔죠. 그래서 양수인일 때 그 임대인에 대한 임차권, 임차권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이걸 임차권을 취득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임차 들어온 사람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양수인은 그걸 그대로 보존해 줘야 돼요. 그건 권리 주장 못 합니다. 다 이번에 임대인과 양도인, 임차인이죠. 임차인 사이의 이제 관계예요. 자, 임차권은 무단 양도가 있으면 임대인은 그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무단 양도는 안 되죠. 허락 받아야 돼요. 자, 이제 235페이지 이제 임차물에 대한 무단 전대. 그건 뭐 앞에 얘기했던 거 똑같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양가로 3. 임대인의 동의에 의한 양도와 이제 전대입니다. 임대인이 이걸 동의했어요. 동의하게 되면 이때는 임대인의 모든 이제 임차인하고 그 권리 그대로 다 의무를 부담해 줘야 돼요. 동의하면 임대인이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읽어봐 주시면 전 넘어가겠습니다. 그 얘기를 서로 이제 쭉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임대인이 동의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임대인이 해야 될 의무를 그대로 다 전대차한테도 그대로 효력이 미칩니다. 자, 237페이지 양가로 4 건물의 소 부분에 대한 전대차입니다. 그 건물 임차인이 그 건물의 소 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될 때 전대차에 관한 629조 전대에 대한 제한, 전대의 효과, 그 다음에 전차인에 대한 권리 확정 이런 것들은 다 적용하지 않는다. 자, 체크해주세요. 건물의 소 부분.
자, 주택임대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이제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용이 돼요. 그래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주택임대차와 관련해서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 안정 이걸 이제 목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특별법이죠, 민법에.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적용 범위는 첫째,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그 임대차입니다. 두 번째, 임차 주택의 일부 주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차로 봅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보셔야 되고, 셋째, 등기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한 전세계약 적용됩니다. 자, 하지만 일시 사용, 그거 체크했어요. 일시 사용을 위한 거, 이건 적용하지 않아요. 잠깐 사용하는 건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것만 좀 예외사항으로 좀 체크해 주세요. 이건 그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지금 민법보다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328페이지, 238페이지, 양거로 3. 주택임대차에 대한 대항력, 이거는 대항 요건을 갖추게 되면은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전세권처럼 물권으로 성립하고 있지만, 우리가 621조에 기해서 임차권의 등기를 격려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든가 아니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주택에 인도를 받고 난 다음에 주민등록제 신고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대항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최근 개정을 통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가 도입됐어요. 제가 임차권 등기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내가 임차가 이제 종료되었는데 임대인이 돈을 지불하지 않았을 때 그때는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를 이제 발동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임차인은 임차권의 대항력을 유지한 채 자유롭게 주거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다른 데 이사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권리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요건은 읽어봐 주세요. 요건 읽어봐 주시면 이제 특별한 내용은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그 옆에 방가로의 대항력에 대한 내용을 보면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계속 사용 수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소유권을 새로 취득하는 양수인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도 있습니다. 양수인한테 대항할 수 있어요, 임차인은. 자, 경매에 의한 임차권이 소멸된 후에 대항력, 이것도 대항력의 요건들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한번 쭉 읽어봐 주세요. 그래서 읽어보시고 만약에 이해가 안 되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나에 보면 선순위 담보권에 대한 소멸과 대항력이 있는데, 이건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이제 어떤 보호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 보시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양가로 4. 주택임대차의 존속기간은 그 체크해서 2년 미만. 기간이 정하지 않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할 때 2년으로 보면 돼. 2년. 그래서 2년. 두 년부터 말이 좀 그렇죠. 자, 넘기셔서 방거로 2. 임대차에 대한 갱신.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서 임대차는 갱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보호법에서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의 만료 6개월 전, 앞에 나왔었죠. 그래서 동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그 사이에 임차인에 대해서 갱신 거절 통지 또는 갱신 조건에 통지하지 않을 때는 그냥 연장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개월 얘기했죠. 임차인 1개월. 자, 양가로 차임에 대한 증감 청구, 그것도 앞에 내용 있었어요. 그것도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경제적 사정에서 어떤 증감할 수 있다. 자, 이제 양가로 6. 보증금 반환. 보증금 우선 변제입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채권자에 의한 강제 집행이나 담보권에 대한 실행, 그리고 임대인에 대한 국채 채권으로 이럴 때는 임차 주택이 공경매 또는 공매될 때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 아까 확정일자 있죠? 인도받고 주민신고하면 되는 거예요. 주민등록 신고하면. 그럼 이제 확정일자가 받게 되면 그 증서에서 임대차 계약을 작성하게 되면 대항력 요건을 갖추게 돼요. 그럼 갖추게 되면은 우선 변제, 이게 또 금액에 또 한정되어 있는데 그 금액에 또 범위대에 들어와 있으면은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측에 보면은 임차 주택에 대한 양수인에 대한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 그래서 요것도 좀 읽어봐 주시고, 임차권에 대한 경매 신청 시 집행 개시에 대한 요건, 이런 것은 이제 한번 쭉 읽어봐 주세요. 읽어봐 주시면 쭉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가로 2. 소액 보증금 중 일정액의 우선 변제. 이거는 우측에 있는 그냥 일반 보증금 우선 변제하고 요게 소액 보증금에 대한 일정액에 대한 우선 변제, 이 내용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걸 좀 보시면 주택 임차인은 소액의 보증금에 관해서 다른 담보 물건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주택임대차는 보증금 중 일정액에 관해서 국세 또는 가산금보다 더 우선, 최우선이죠.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 보증금 우선 변제는 그냥 우선 변제고, 지금 얘기했던 소액 보증금에 대한 일정액 우선 변제는 최우선 변제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국세라든가 가산금보다 더 우선이에요. 그 내용을 좀 읽어봐 주시고, 2분의 1 범위 넘어가면 안 되고요. 주택가액에서. 그래서 금액이 나오죠. 또 금액은 외우지 마세요. 이건 계속 변동되는 금액입니다. 계속 바뀔 수 있는 금액이에요. 242페이지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해서 소액사건 심판권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보증금 안 돌려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보다 쉽게 처리하기 위해서 소액사건 심판법에 의해서 아주 빠른 시간에 그냥 끝내줘요 법원에서. 그래서 따라 소장이나 조소가 지체 없이 피고에게 송달하게 되고, 소액 제기가 있는 경우 판사는 지체 없이 변론기를 정하고 1회의 변론기간 해가지고 바로 종결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간다는 거예요. 그 소액사건 심판으로 갑니다. 그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이에요. 자, 양가로 7. 주택임대차에 대한 상속. 주택임대차인이 상속권 없이 사망할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해서 가정 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자, 그거 체크해 주실래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사망한 임차인의 권리 의무 승계한다.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에 사망할 당시 상속권자가 그 주택에 같이 공동생활하고 있지 않을 때에는 그 주택에서 공동생활하고 있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이런 자와 또는 이촌 이내의 친족, 그리고 사망한 임차인에 대한 권리 의무 공동으로 승계하게 된다. 이건 외우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럴 수도 있구나. 그리고 이제 임차인의 권리 의무를 승계할 수 있는 자는 임차인의 사망 후 1개월 이내, 체크해서 1개월 이내, 1개월 이내, 빠르죠. 1개월 이내니까. 우리가 보통 상속은 이제 3개월 보는데, 여기는 1개월 이내 보니까. 자, 이제 그 상가주택 임대차,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이제 봤는데, 이거는 주택 임대차하고 거의 비슷하니까 그 내용과 같이 비교하면서 읽어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대항력 요건, 이건 상가니까 이제 사업자 등록증하고 관계되어 있죠. 주민등록이 아니라. 이게 대항력은. 그리고 이제 245페이지 보면 보증금 회수라는 게 있죠. 경매할 때 이제 이런 거 확정 받는 거, 우선 변제 요건. 그리고 이제 246페이지 보면 상가 보증권 중 일정액에 대한 우선 변제권, 이것도 최우선으로 갑니다. 자, 이거 이제 임대차에 대한 존속. 임대차의 존속은 주택 임대차는 2년이지만 상가 임대차는 1년이에요. 그 차이만 보시면 돼요. 1년. 네, 1년이고 갱신하는 거 마찬가지고. 법정 갱신, 그건 이제 그 주택 임대차하고 비슷합니다. 보시면 되고, 임대차에 대한 소멸 같다고 보시면 되고, 차임에 대한 증감 청구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월 차임에 대한 전환 시 산정률에 대한 제한, 예, 이것도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적용사의 특칙, 예, 이것도 뭐 별다른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3절. 3절 이제 그 고용, 도급, 위임, 요까지 하고 좀 끝낼게요. 이거는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요.